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현재 딸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요. 눈이 많이 높은 편이라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한동안 결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부분에 걱정이 많은 편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가족들에게 예비 형님을 소개해줬습니다.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의 나이 차이가 무려 7살이나 났었기에 예비 형님의 나이가 저보다 4살이나 어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자주 볼 사이는 아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댁은 큰 행사가 있지 않으면 모이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님 자체가 워낙 조용조용하셨는데요.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자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랬기에 우리도 굳이 일부러 시댁을 찾아가고 그러지 않았고요.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도 시어머님은 딱 한 번 손녀 얼굴을 보러 왔을 뿐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님이 오히려 편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형님은 그런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을 하고 난 뒤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형님은 오지랖이 엄청 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참고로 형님은 전업주부인데 결혼하기 전에도 딱히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주버님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랬기에 아무래도 저보다는 시간이 많이 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런 형님에 비해 저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항상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었기에 큰 불만은 없었지만 맞벌이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런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자꾸만 일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형님이 어느 날 저를 따로 찾아왔는데요. 퇴근 후 부랴부랴 딸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나 동서 집 앞인데 잠깐 들어가도 되지? 네? 우리 집 앞이요? 저기 그게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셔야 저도. 제가 말을 하고 있었지만 형님이 제 말을 단박에 끊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형님 동서 사이에 뭘 그렇게까지 격식을 차려.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아니 그래도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 퇴근 후에 집에서 이것저것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막 퇴근하고 들어와서 집안이 너무 엉망이어서요. 괜찮아. 나 지금 동순의 집 문 앞이야. 문 좀 열어봐. 형님이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그런 형님의 행동에 기분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냥 다짜고짜 집을 찾아온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비록 제가 동서라고 하지만 4살이나 많은데 대놓고 반말을 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렇게 제가 굳은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형님이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난 동서가 집이 엉망이라고 하길래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 개판 5분 전이네. 아무리 그래도 주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게 남편이랑 제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는데도 애 밥 먹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빠듯하더라고요. 아침에 회사까지 가려면 차도 많이 막히고 해서 회사 다녀와서 정리하고 있어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이 이렇게 난장판이 될 것 같으면 더 일찍 일어나던지 해야지.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것 같네. 암튼 우리나라 여자들 문제야. 요즘 맞벌이네 뭐네 하면서 집안꼴을 아주 개판 만들어 놓고도 아주 당당하잖아. 평소 형님의 말투가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막말을 하는 형님에게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생각 같아서는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굳이 상대할 가치가 없어 보였기에 꾹 참고 말았습니다. 형님, 근데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맞다. 저기 말이야. 내가 남편한테 물어보니 조금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의논하러 왔지. 네, 어머님 생신이긴 한데 뭘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시부모님 생신날 외식하고 용돈 드렸었는데요. 어머, 동서 그동안 진짜 대충 살았구나. 하긴 집안 꼬라지를 보니 그러고도 남았겠더라고. 형님이 다시 집안을 휙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기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암튼 내 말은 그래서 말인데 내가 결혼하고 첫 생신이기도 하고 해서 거하게 생신상을 좀 차릴까 하거든. 네? 생신상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도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님 성격이 워낙 조용조용하시거든요. 동서, 그건 동서가 그동안 제멋대로 행동했으니까 그런 거지. 암튼 어머님 생신 전날에 음식 만들 거니까 동서도 한 이틀 정도 휴가 좀 냈으면 좋겠어. 네? 휴가를요? 그것도 이틀씩이나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비우면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동안 계속 외식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외식하시죠. 제가 괜찮은 식당으로 예약해놓을게요. 동서,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내가 맏며느리로서 집안 기강을 다 잡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가만히 지켜보니 그동안 집안이 아주 개판이었더라고. 형님, 암튼 저는 시간 내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약간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고 형님이 씩씩거리면서 돌아갔는데요. 그 뒤 집에 가서 아주버님한테 뭐라고 했던 것인지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 말로는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형님을 무시했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참 골치 아프네. 당신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는데 형수님이 억지 부리는 거지? 그러게, 나도 참 난감하네.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우선은 남편이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줘서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풀렸기에 제가 하루 정도는 휴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시어머님 생신상을 차리다가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형님이 음식을 해야 한다며 생신 전날 형님 집으로 저를 불렀어요. 그렇게 형님 집으로 갔는데 재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재료도 준비 안 해놓으신 거예요? 형님이 재료는 다 준비해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말이야. 동서 오면 같이 갈까 해서 그랬지. 얼른 가서 재료부터 사오자. 대체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 라며 제 손을 잡아 끌었고 음식 재료를 사서 계산할 시간이 되자 화장실이 급하다며 급히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제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 형님 집에서 음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이지 형님은 진짜 이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음식을 하는 내내 저를 불러댔거든요. 동서, 이 천 어떻게 부치는 거야? 이것 좀 봐줘봐. 형님, 저한테 갈비 재우라면서요. 아니, 우선 이것부터 해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제가 전을 부치고 있으면 또다시 저를 불렀어요. 동서, 미역국 끓일 때 미역이랑 소고기 넣고 그냥 끓이면 되는 거야? 아니, 저는 참기름에 한번 볶아서 끓이긴 하는데. 그럼 동서가 해봐. 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부려먹기 바빴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형님, 제가 보니 음식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집에서 생신상을 차린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시간 없으니까 얼른 하기나 해. 그렇게 어찌어찌 생신상을 차리긴 했지만 거진 다 제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하지만 형님은 시댁 가족들에게 한껏 생색까지 내면서 말을 했어요. 제 음식 솜씨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많이 드세요. 앞으로도 제가 매년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제가 들어보니 동서는 생신상을 한 번도 차려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원래 좀 개념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기강을 바로잡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마구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음식을 먹던 우리 남편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내가 한 맛이랑 완전 똑같은데? 혹시 당신이 다 한 거야? 서방님,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동서가 다 하다니요. 아니, 저는 그냥 그렇다는 거죠. 평소 우리 아내가 해주는 맛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길래요. 남편이 형님을 한껏 노려보며 말을 했고 형님이 잔뜩 양미간을 찌푸린 채 아주버님 옆구리를 꾹꾹 찔러댔지만 눈치 없는 아주버님은 그저 음식만 먹을 뿐이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든 음식이 제 손을 거쳐서 나왔기에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요. 거기다 그동안 형님의 만행을 알고 있었던지라 남편이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를 했는데요. 당신 불편하면 앞으로 형수님 전화 받지 마. 내가 딱 보니 괜히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보이거든. 저러다 언제 한번 엄마 성질 잘못 건드리면 나중에 뒷감당 안 될 텐데. 어머님이 왜? 난 어머님같이 조용조용한 분은 처음인데? 그건 일반적인 사람한테나 그러는 거고 아무튼 우리 엄마 신기 잘못 건드리면 그날은 그냥 아웃이 아웃. 근데 형수님이 지금 그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형님은 제게 시시때때로 전화를 해서는 힘들게 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형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습니다. 우리 시댁은 김장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어머님이 딱히 일을 벌이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결혼하자마자 제게 물었거든요. 넌 김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집은 김장을 따로 안 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난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김장 같은 거에서 아들 며느리 집에 갖다 나르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런 부분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도 알다시피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린 아는 사람한테 김치 사서 먹고 있거든. 내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한 뒤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전 상관없어요, 어머님. 저희도 김치 사서 먹을게요. 그래, 니들도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거기다 내가 보니 김장하다 사다 나는 집이 한둘이 아니야. 그럴 바에는 그냥 안 하고 마는 게 낫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친정엄마한테 시켜 먹지 말고. 이 김장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알겠어요, 어머님.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님이 잘 아는 분에게 김치를 사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어머님이 형님에게도 미리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형님이 대형 사고를 쳤답니다. 시어머님이 분명히 김장을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시댁으로 배추를 잔뜩 배송시켰거든요. 배추를 보고 시어머님이 경기를 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놀란 시어머님이 우선 제게 전화를 했어요. 예, 지금 우리 집에 배추가 엄청 많이 배달돼서 왔는데 너 혹시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거냐? 네? 배추가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형님이 제게 전화해서 김장 얘기를 꺼낸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우리는 그동안 김장 안 했다고 말했는데 김장을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냐고 뭐라고 했던 적이 있긴 했어요. 그때 저도 바빠서 잊고 있었고요. 어머님, 제가 형님한테 전화해볼까요? 아니다, 너 바쁠 텐데 내가 전화해보마.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 그쯤에서 시어머님도 화가 많이 나신 모양으로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퇴근 후 제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계셨어요. 아니, 직접 김장을 한다고 배추를 이렇게나 많이 보냈지 뭐니. 지금 베란다에 배추가 한가득이다. 이 일 어쩌면 좋니 그래? 형님은 뭐라고 하는데요? 걱정 말라고 하지. 내일 자기가 와서 다 한다고. 근데 저걸 혼자서 어떻게 다 한다는 건지 걱정이 태산이구나. 어머님, 어차피 내일 주말이니까 저도 넘어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됐다. 네가 뭐하러 와. 집안일에 애까지 챙기느라 너도 힘들 텐데. 아무리 그래도 형님 혼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어머님 허리 잘못되실까봐 걱정도 되고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넘어갈게요. 물론 그날 저녁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다음날 시댁으로 오라고 통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시댁으로 갔는데요. 거실에 들어서던 남편과 제가 기겁을 하고 말았답니다. 시댁 주방부터 거실까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난장판이 나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의 얼굴은 이미 울상이 된 채 애처로운 표정으로 넋을 놓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남편과 제가 우선 급히 정리를 해서 배추를 씻고 절이기 시작했는데요. 배추를 절이는 모습을 보더니 형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동서, 배추는 한두 시간만 절이면 되는 거지?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배추를 어떻게 한두 시간만 절여요?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절여놔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절인 배추도 많이 사던데 왜 굳이 그냥 배추를 샀어요? 근데 혹시 형님 김장 한 번도 안 해보신 건 아닌 거죠? 내가 안 해보긴 뭘 안 해봐. 해봤거든? 그리고 절인 배추는 나도 알거든? 근데 그게 훨씬 비싸던데 뭐 한다고 그걸로 사? 동서는 가끔 보면 경제관념이 없는 것 같아. 형님이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은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형님은 김장의 김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틀에 걸쳐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시어머님은 고질병이던 허리에 문제까지 생겨서 한동안 병원에서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정밀 검사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형님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평소 시어머님의 성격이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형님한테 대일대로 대인 저는 더 이상 형님에게 놀아날 생각이 없었기에 은근슬쩍 발을 빼고는 그냥 모른 척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연락을 피하자 기분이 상했던지 형님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제게 보내왔는데요.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시댁 이야기가 확실해 보였거든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 뒷담화를 넘어서 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손아래 동서가 나이가 많다고 형님인 자기를 무시한다는 그런 말들이었거든요. 거기다 시어머님 욕도 있었는데 자기가 김장부터 이것저것을 다 챙겼음에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냉혈한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시어머니라고 하면 치를 떠는가 보다 이러한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시댁 이야기 같았기에 친구가 알려준 카페로 들어가서 같은 아이디의 글을 읽어봤더니 형님이 쓴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을 남편에게 보여줬는데 남편도 방방 뛰고 난리가 났었고요. 거기다 그 사실을 알고 시부모님도 난리가 났는데요. 인터넷에 시댁 가족들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로 글을 써놨었기에 기가 막혀 하셨거든요. 그 뒤 시부모님이 형님을 불러다 뭐라고 했던 모양인데 형님은 본인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억울하다고만 했다네요. 자기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형님을 완전히 손절했습니다. 아예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만든 시댁 단톡방도 나와버렸고요. 다만 시어머님이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기에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 뒤 시어머님도 형님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이 놀라서 저를 불렀어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지금 난리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집 단톡방 말이야. 거기에도 엄마가 실수를 했어. 그래서 형수님이 지금 이혼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야. 단톡방? 거기에 실수할 게 뭐가 있어? 아니, 엄마가 친구들한테 남길 내용을 우리 집 단톡방에 남겼다니까? 근데 그게 왜 뭐가 문제될 게 있어? 엄마가 형수님 뒷담화를 한 게 문제지. 뭐? 어머님이 뒷담화를? 어머님 원래 뒷담화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 그러게, 내가 보니 엄마도 그동안 형수가 무지 꼴보기 싫긴 했나 보네. 형수가 무지 마음에 안 든다고 썼더라고. 라며 남편이 놀라워 했는데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잘못 남긴 내용을 확인하고는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아마도 시어머님 친구분이 형님 이야기를 꺼낸 모양인데요. 우리 큰애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어. 뭘 그렇게 수지로 찾아와서는 생색을 내는지 모르겠어. 둘째는 진득한 맛이라도 있는데 첫째는 아주 요상하다니까. 저번에는 그 인터넷 카페인가 뭔가에다가 내 뒷말도 막 했더라니까. 내가 무슨 로봇같이 표정도 없고 잘해줘도 잘해주는 걸 모르는 냉혈한이라고 하질 않나. 암튼 요즘 첫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문제는 시어머님이 한동안 잘못 남긴 것을 몰랐던 것인지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형님이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는 펄쩍펄쩍 뛰었다는데요. 그러다가는 시댁으로 쫓아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톡방의 대화를 읽던 우리도 놀란 채 시댁으로 갔고 말이죠. 우리가 시댁으로 들어가자마자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말 실수한 건 미안한데 너도 나 모르게 내 뒤통수 제대로 쳤었잖니?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혼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했잖니? 거기다 내 생일상 차려줬을 때도 둘째가 음식 다 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었다. 네 행동을 한번 돌아봐. 내가 괜히 그런 건가? 난 적어도 너처럼 인터넷에 우리 가족 뒷담화는 하지 않았잖니? 라며 형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는데요. 워낙 말수가 적은 분이었기에 그 정도 말씀하신 것만 해도 그동안 얼마나 참고 있었던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그렇게 해주면 진짜 고마워서 얻고 다닌대요. 근데 어머님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김장한다고 하면 다들 인상부터 쓴단 말이에요. 동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난 더 이상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가봐라.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바람에 형님이 더욱 화가 난 것 같았는데요. 씩씩거리더니만 아주버님과 함께 밖으로 나갔거든요. 우리 부부는 안절부절 못한 채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뒤 형님이 안 써둔 어른과 함께 시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형님이랑 안 써둔 어른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주버님의 처신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옆에서 형님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옆에서 훌쩍이고 있었고
안사돈 어른이 시어머님께 따져 물었거든요. 사돈,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 딸은 집안이 잘 됐으면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돈 말 한번 잘했습니다. 그 집안에는 그 집안 나름대로의 가풍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큰애한테 우리는 김장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상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배추를 배달시켜 놓고는 배추 절이는 방법도 모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작은애랑 저랑 그거 하느라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엄청 조심하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 매일같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딸은 집안이 잘 되길 바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겠다고 했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던지 해야지. 항상 일만 버려놓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돈, 시어머니한테 점수 좀 따보려고 그러는 애한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돈 행동은 엄연한 시어머니 갑질입니다. 잔뜩 흥분한 안사돈 어른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화를 참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말리고 있었고요. 여보, 진정해. 제발 진정해. 사돈은 그만 가시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대화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전국을 찌르니까 양심에 찔려서 그럽니까? 거보세요. 사돈도 지금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 딸 같은 애가 어딨다고 그러는 겁니까? 사돈은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사돈 어른이 계속해서 시어머님에게 도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상대, 넌 네 엄마가 이 꼴을 당하는데도 옆에서 보고만 있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야? 니들이 헤어지던지 말던지 우린 관심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우리랑 연 끊고 니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며 금방이라도 아주버님에게 달려들 기세였기에 우리가 그런 시어머님을 자꾸 말렸지만 시어머님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해 보였어요. 그때 당시 시어머님의 눈에 흰자밖에 보이질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에 안사돈 어른과 형님이 기겁을 했는데요. 그동안 조용조용하기만 하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돌변한 모습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 모양인지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더니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한동안 소리를 지르셨고요. 그동안 워낙 조용하고 말씀이 없던 시어머님이었기에 안사돈 어른이 만만하게 봤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하긴 저조차도 화가 난 시어머님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잠시 뒤 시어머님이 흥분을 가라앉힌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가 조용히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구만. 왜 자꾸 사람 승질을 건드려? 아유, 진짜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울어. 예전 같았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구만. 여보, 잘 참았어. 아주 잘 참았어.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달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며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작은애야, 많이 놀랐지? 네? 아, 어머님, 아까는 진짜 너무 놀라서요. 난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아주 순한 양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진 말거라. 이게 말이다, 상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상식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 봐라, 상식적으로 대해줬더니 사돈집에 쳐들어와서 저러고 있잖니. 내가 김장한다고 우리 집으로 배추를 한 무더기 보냈을 때부터 이미 빡쳤어. 김장만 아니었어도 내가 꼭 참으려고 했는데 그때 허리 디스크 도져서 아직까지도 엄청 고생하고 있잖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듯이 시어머님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는데요. 난 이미 일이 될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형한테 형수님 말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우와, 그래도 엄마 많이 참더라. 난 오늘 이판사판 난장판 될 줄 알았거든. 너도 네 형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해. 작은애야, 우리 앞으로 절대 김장 같은 건 하지 말자. 내가 뭘 했냐. 그 김장하다가 사단 나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 하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했었건만. 네, 어머니, 저도 김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시어머님 눈치를 보며 급히 대답했는데 남편이 놀리듯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사람 엄마 때문에 완전히 쫄은 것 같은데? 작은애야,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 그니까 긴장 풀라니까. 시어머님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웃었고 말이죠.
그 뒤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댁에 완전히 발을 끊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님은 상관조차 하지도 않았는데요. 마치 원래 없었던 사람들 마냥 그렇게 행동하셨거든요. 문제는 그 뒤에도 시어머님의 복수가 계속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면서 시부모님께 전세자금을 빌려간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은 시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을 했었기에 우리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이자가 비싸니까 여윳돈을 빌려주셨거든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그 돈을 거짐 다 갚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아주버님에게 그 돈을 당장 갚으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말에 아주버님이 돈이 없다며 버틴긴 모양인데요. 우리 시부모님이 조금 냉정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금전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을 꼭 쓰곤 했거든요. 물론 우리 부부도 매달 갚아나가는 걸로 차용증을 썼었고요. 그랬기에 시어머님이 아주버님에게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혔던 것이 그제서야 형님이 시부모님께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덕분에 안 사둔 어른이 다시 시댁을 찾아와서 사과를 하며 부탁까지 하더랍니다. 그래도 장남인데 꼭 그 돈을 돌려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애들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둘째네는 열심히 벌어서 지금 다 갚아가거든요. 근데 첫째네는 지금 돈 안 보낸 지 한참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벌써 여러 번 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 안 사돈 상관하지 마시고 돌아가시죠. 저게 그때 제가 소란을 피워서 그런 거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사돈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딸이 워낙 곱게만 자라서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그 돈을 매달 갚아나가려고 하면 우리 딸도 일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힘들 것 같아서 말입니다. 김서방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아파트를 빼서 갚아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세를 빼고 처가살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저도 지금 난감하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워낙 작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며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형님이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왔는데요. 저보고 잘 좀 말해달라며 몇 번이나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듣는 분도 아니었기에 저는 그저 모른 척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전세를 빼서 처가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시어머님이 당장 돈을 갚으라고 닥달을 했거든요. 둘 다 신용도 안 좋았던 모양인지 대출받기도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안 사둔 어른이 시어머님께 연락을 하는 모양인데요. 형님과 아주버님을 시댁에서 살게 하면 어떻겠냐고 묻더랍니다. 물론 시어머님이 단박에 거절을 하셨고요. 형님은 그 와중에도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깝깝하기만 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예전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러게 그냥 시어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이 사단을 만든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님이 평소 사연을 부탁해를 애청하고 있는데요. 글 한번 보내보라고 해서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